안녕하십니까. 깡석입니다. 오늘은, 염력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또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모으고요. 자.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입니다. 토끼. 염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수학 한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중3 1학기 내용 중에 또 이제 중요한 파트죠.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사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화하고 또 어떠한 곱셈이든 이제 수로 되어 있든 문자로 다항식으로 되어 있든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곱셈 공식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곱하기의 2차식 형태. 곱하기라는 것은 이제 넓이의 개념이라고 했죠. 이 넓이의 개념을 다항식 형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규칙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곱셈 공식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2차식 형태. 2차식에, 모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차식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 발판입니다. 2차식을 다루는 기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문자들을 가장 오늘 현대의 표기법과 가장 유사하게 사용했던 수학자가 바로 16세기의 프랑스 비에타입니다. 그 비에타가 이렇게 만들어 나왔던 그 표기법들을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 앞으로 배워야 할 이러한 2차식 형태, 이 2차식 형태가 사실은 이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학 교육학자들은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특히 이제 브루너라는 이 수학자는 수학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은 이런 나선형의 교육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은 이렇게 점점 넓은 범위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되 점점 넓은 의미로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금 반복되어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초, 중, 고를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금 중학교 때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2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나머지 곱셈 공식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분배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분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MA 플러스 MB가 되는데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브루너라는 수학자는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요거 가로의 길이가 M이고요. 곱하기는 두 수의 곱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넓이를 나타내는데 이 길이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얘가 B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와 M을 곱한 거를 표현한 건데요. M 곱하기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되죠. 요거의 넓이와 요거의 넓이 합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A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MB가 되죠. 따라서 요거의 넓이는 MA 플러스 MB인데 이게 표현 방식이 얘랑 이렇게 분배한 형태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얘가 b가 있습니다. 여기가 a가 있고요. 얘가 b가 있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 정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의 넓이랑 같아요. a제곱. 얘는 ab가 되고요. 얘도 뭐가 됩니까? ab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a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b가 두 개니까 2ab의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사실은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를 똑같이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분배하게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a랑 곱해서 a 제곱이 되고요. ab. 그래서 2ab. 그 다음 곱한 게 b의 제곱. 자, 이래서 이런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지만, 이제 식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걸 공식화해서 좀 외워두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아크릴판이나 이런 그 종이를 이용해서 조금 표현했을 때 이 곱셈 공식이 좀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불운하는 수학자는 이러한 형태로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또 이제 교육과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간혹 이런 모양을 통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마이너스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제곱에다가 풀마 2ab의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얘는 이렇게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분배하시면 돼요. 그래서 a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그 ab는 사라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이러한 형태가 띄게 됩니다. 똑같이 모양이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지만 그렇지 않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그래서 가운데 2ab가 나오는데 얘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자, 요게 a고요. 자,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요거가 a가 되고요. 얘가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b라고 하면 요거의 넓이를 가리킵니다. 지금 요거는 요거의 넓이를 가리켜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면 얘는 전체 a 제곱에서 자, 이거랑 넓이가 같은 게 요만큼이에요. 요게 여기 이렇게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a제곱에서 뭘 뺀 거랑 같냐면 이거를 쏙 뺀 거랑 값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b가 되고요. 이 길이도 뭐가 되냐면 b인 정사각형이므로 전체 a제곱에서 뭘 뺀 거랑 같아요? b의 제곱을 뺀 거랑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바로 뭐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b가 되고 요게 길이가 a-b잖아요. 그리고 요게 a-b가 된다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넓이가 b의 제곱을 뺀 거랑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겠지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것도 공식화합니다.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요거의 이름은 완전제곱식이라고 할게요. 완전제곱식. 자, 이거의 이름은 합차공식이라고 할게요. 합차공식.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합차공식. 얘 마찬가지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로 똑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bx ax예요. bx와 ax를 더하니까 a 플러스 b의 x가 되고요. a랑 b랑 곱하면서 플러스 ab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형태가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형태예요. 이 4대 천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네 개에서 나머지 모든 공식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개 형태를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에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중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만 몇 가지만 더 외우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3, 고등학교 1, 2, 3학년 여러분들이 거쳐가면서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고 자주 사용해야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지금 잘 외워두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두 번째 형태죠. 그래서 마찬가지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에 2ab, 얘가 a고 얘가 b예요. 2ab. 그래서 2ab 하는 순간 약분대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2만 남게 되죠. 여기에는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됩니다. b제곱.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자, 마찬가지 빼기면 x의 제곱이 되고요. 2ab 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걸 빼먹어서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2ab라는 값이 더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데요. 마찬가지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요게 a 플러스 b의 제곱했을 때 2ab가 나왔듯이 요 둘이 곱한 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플러스 2ab 그 다음 둘이 곱한 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플러스 2bc 또 둘이 곱한 게 등장하게 됩니다. 2ca가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 이렇게 7가지 형태의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곱셈 공식에 이어서 곱셈 공식의 변형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이놈은 어디서 보았냐면 곱셈 공식 중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봤었죠. 물론 둘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공식처럼 외울 필요도 없죠. 자, 요거를 전개시킨다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어요. 이게 항상 붙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빼면 어떻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면서 같아지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변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곱셈 공식과 같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걸 이항시키거나 조금 더 빼거나 덧셈을 해서 요거와 같게 만들어주는 식이니까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똑같은 게 두 개 나왔지만 얘는 이제 a-b의 제곱을 해서 같게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2ab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니까 이것만 뭐 해주면 돼요? 더해줘 버리면 요거와 같은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전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얘는 a-b의 제곱과 같게 만들어 보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여기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큼 더해주면 되겠어요? 4ab만큼 더해준다면 요거의 값이 요거랑 같아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a-b의 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뭐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4ab를 하면 이제 같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공식화해서 외우는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에게 a 플러스 b가 얼마고 ab가 얼마인데 야, 이런 거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얘가 더해서 얼마고 곱해서 얼마인데 이거 ab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안다면 ab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면 그냥 찾아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그냥 요 공식에다 넣어버리면 그 식만 그대로 넣어버리면 요거 전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값도 금방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당연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하면 같아집니다. 물론 똑같진 않죠. 같다면 우리가 이처럼 공식화할 필요도 없죠. 빼기 2를 해야 됩니다. 왜요? 얘를 전개시키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ab 하면서 2가 되고요.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만 빼버리면 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놈은 x-x분의 1의 제곱에 뭐 하면 됩니까? 2를 더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얘는 전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얘랑 같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상태로는 같진 않죠. 자, 얘는 전개시키면 x의 제곱이 되고 2가 되고 x의 제곱분의 1인데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고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면 같아지는데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더해주느냐? 여기에 4를 더해서 같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x-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물론 지금 둘은 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얘는 빼기 2고 얘는 플러스 2가 나오죠 가운데. 그러니까 4를 빼면 그러면 같아지겠습니다. 자, 이거는 3개짜리 제곱인데요. 여기에서 봤었어요. 물론 지금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다면 할 필요도 없겠죠.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됐었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쭉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2가 있다면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2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형태는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2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2를 다 곱합니다. 그럼 그냥 2를 막 곱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2를 그냥 막 곱했기 때문에 2분의 1을 하면 같아지겠죠. 자, 이제 여기는 a제곱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 a제곱 하나와 b제곱이 2개 있다는 뜻이죠? b제곱 하나와 2ab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요놈이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이놈은 어디서 보았었냐면 곱셈 공식 중에 a-b의 제곱에서 봤었어요. 이걸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2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하나 남았죠? 그놈 하나랑 여기는 c제곱 하나를 가져올게요. 그 다음 요놈과 같이 또 정리해보면 얘는 b 플러스 c의 b 마이너스죠.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c제곱이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남았네요. 자, 요거랑 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11번째 하나만 더 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형태예요. 2배 하고 2분의 1을 해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2배 하면서 요거 하나씩 가져오면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c 플러스 a의 제곱이 됩니다. 하나만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 형태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요. 개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났다고요? 곱셈 공식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잘 외우시고 정리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변형도 한번 잘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이제 곱셈 공식과 변형에서 나올 수 있는 좀 자주 등장하고 학생들이 좀 또 많이 틀릴 만한 착각에서 많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좀 몇 문제 다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곱셈 공식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냐면 넓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이 문제가 활용 문제로 자주 등장하게 돼요. 넓이를 구하시오,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인수분해 해봐라, 뭐 이런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들이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반지름, 이 작은 원이 있잖아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2y라고 했을 때 요 색칠된 부분, 요 색칠된 부분에 뭘 구하라?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이 조그만 거 2개 빼시면 되겠죠? 전체 넓이에서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x 플러스 2y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2y의 제곱 파이. 여기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자, 이게 바로 전체 넓이입니다. 여기서 빼기. 뭘 빼게 되냐면 요 넓이를 뺄 거예요. 요 넓이가 바로 반지름이 x니까 파이 x 제곱. 맞나요? 파이 r 제곱. 또 뺄 겁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파이 곱하기 2y의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곱셈 공식이 들어가네요. 제곱이니까 x의 제곱, 그 다음 파이도 있네요. 파이. 그 다음 2ab 해야 되죠? 제곱이니까 2ab 그러면 플러스 4xy 파이가 있죠. 그 다음 제곱하면 4y제곱 파이가 있죠. 자, 여기 마이너스 파이 x제곱. 자, 4y제곱이죠? 마이너스 4y제곱 파이.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없어집니다. 여기. 파이 x제곱도 사라지죠. 답은 요것만 남겠네요. 따라서는 답은 4파이 x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넓이에 대한 문제들이 간혹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곱셈 공식 단원입니다. 자, 넓이에 대한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 문제인데요. 요 길이가 2b가 되고요. 요 길이가 a라고 합시다.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요거를 a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합시다. 이때요, A에서 B를 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를 빼세요. A-B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요 넓이를 구하시고요. 요 넓이를 구해서 계산해버리면 되겠는데, 요 넓이, 전체 넓이에서 요거 4개 빼면 돼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요게 길이가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의 나원판을 이용해서 지금 요게 합동인 전체 4개의 넓이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인 전체 4개의 넓이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체 넓이에서. 이 길이 뭐죠? A입니다. 자,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2B가 될 거고요. 이 길이는 뭘까요? A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의 전체 제곱에서 A의 넓이는 A 플러스 2B의 전체 넓이에서 요거 넓이 2AB네요. 2AB 요거 곱한 게 2AB 몇 개요? 4개를 뺍시다. 자, 이게 A가 되고요. 그럼 이제 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B의 넓이는 자, 마찬가지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2B가 되고요. 이 길이는 뭐죠? A가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2A 플러스 2B입니다. 2A 플러스 2B에 곱하기 이거의 길이 2B를 곱한 다음에 빼기 뭘 빼주면 될까요? 요거 4개. EAB 몇 개? 4개를 뺍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래요. 요 A에서 요 B를 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빼버리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똑같으네요. 이거 없어지네요. 필요 없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넓이에서 이거 넓이 빼는 거예요. 자, 제곱합니다. 제곱.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그러니까 4AB가 될 거고요. 제곱하면 4B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빼기. 자, 요거 요렇게 분배인 거를 빼면 되는데 곱하면 4AB가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4B의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는 4AB 사라지고요. 4B제곱 사라지고요. 얘는 얼마다? A제곱이라는 넓이를 갖게 됩니다. 자, AB를 잘 정리해서 빼주세요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넓이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길이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길이가 있어야지, 가로, 세로 길이가 있어야지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곱셈 공식은 넓이에 대한 얘기를, 2차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2차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3번인데요. 자, 여기에 정사각형의 넓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정사각형의 길이를 가진 또 하나의 정사각형의 길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D,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A고요. AB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B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이때 이거 넓이는 뭡니까? 이렇게 보았어요. 자, 얘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있는 얘는 정사각형. 요놈 정사각형. 네. 그리고 요놈도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얘는 길이를 몰라요. 이 길이와 내가 이 길이만 안다면 둘이 곱해버리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처럼 길이를 빨리빨리 잡아내셔야 되는데 이 길이가 B가 되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B예요. 그럼 여기는 뭐죠? B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A-B가 됐다. 결국 여기 길이가 A-B예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도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뭐가 될까요? A-B가 된다. 그럼 B에서 A-B를 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2B-A가 됩니다. 자, B에서 요 A-B를 빼면 이 길이가 될 건데 얘 플러스가 되니까 2B-A가 되겠죠? 자, 끝났네요. 길이가 구해지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A-B에 2B-A를 곱해버리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자, 곱하기, 여러분들은 곱하기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분배하셔야 됩니다. 자, 곱하면 뭐가 됩니까? 2AB가 되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B제곱이 되고, 플러스 AB가 되면서, 는 3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라는 요거의 넓이를 갖게 되겠죠. 자, 또 넓이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도로가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꽃밭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꽃밭을 합친 넓이는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1이고요. 여기도 1이고요. 여기 길이가 3A가 되고 여기 길이가 4A라고 합시다. 4A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가장 먼저는 길이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지만 이 모양을 조금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모양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더하거나 합쳐서 이렇게 조금 더 구하기 쉬운 형태로 바꿉니다. 이런 얘기죠. 얘를 이 길을 끝으로 밉니다. 그러면 요 꽃밭의 넓이 있지 않습니까?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얘랑 같아져요.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1이고요. 이 길이도 얼마죠? 1이고요. 얘는 그럼 뭐가 됩니까? 3A 빼기 1이고요. 이 길이가 3A니까 이 길이는 뭐죠? 4A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넓이는 이걸로 구하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넓이는 4A-1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분배가 기본입니다. 곱셈 공식은 분배가 기본입니다.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걸 아까 글리판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분배하시면 12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7A죠. 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로 되어 있어도, 다섯 번째 형태로, 숫자로 되어 있어도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요. 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1005 플러스 1입니다. 1004분의 1003 플러스 1005 더하기 1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물론 이걸 다 계산해서 나눠버리면 되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를 정해서 문자화 시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1004를 1004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1004 선생님 날개가 잘 안 보이죠? 없어서 그래요. 자, 1004를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A가 되고요.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3은 그러면 1004에서 1 뺀 거니까 A 빼기 1이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얘는 뭐죠?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더하기 1이 있게 돼요. 는.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곱셈 공식 잘 아는 형태입니다. 뭐죠? 합차 공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제곱. 자,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곱하면 a제곱.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하나 있겠어요. 그죠? 얘는 필요 없고요. a제곱, a분의 a제곱. 요것도 하나 떨어져 나가네요. 약분 잘제곱. 답은 뭡니까? a입니다. a. a가 뭐였었죠? 천사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얼마다? 천사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합차 공식이 나왔는데요. 이 합차 공식 값은 얼마다? 자, 이어서 합차 공식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곱셈 공식에서 이제 주로 많이 묻는 문제가 또 합차 공식 문제예요. 그래서 합차 공식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에, 그 다음 7 플러스 1에, 그 다음 7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 7의 4제곱 곱하기 더하기 1의 제곱, 1 뺄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 7의 8제곱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요거를 인수분해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곱셈, 이걸 전개시켜보세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모양이 가만 보니까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이에요. a 더하기 b. 7 플러스 1. 얘는요, 7 빼기 1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났거든요. 7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것만 났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전개를 좀 쉽게 하고 싶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합차 공식인데가 보이셔야 돼요. 이 6은 뭘로 바뀝니까? 얘는 7 빼기 1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둘이 계산하면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요, 7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7의 8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7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따라서 얘는 7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어때요? 이 합차 공식. 내용만 알면 조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자주 묻기도 하고요.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변형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이 있는데요. 이거일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계산해봐라. 문제를 얘가 주어질 텐데 이거 주어줄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요거의 값을 계산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는 지금 역수로 되어 있고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요.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요. 요거의 값은 즉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이렇게 변형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게 변형식인데 그런데 지금 얘가 안 주어졌어요. 얘가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얘가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어진 건 이건데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느냐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이 식을 가지고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얘가 이 모양이 나올까요? 이 모양은 이모 말고요. 이모 말고 고모도 아니고 예.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x로 다 나누세요. 그러면 이거를 x로 나누면 x-5-x분의 1은 0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x의 값을 직접 못 구하니까. 자, 그러면 x-x분의 1은 뭐가 됩니까? 5가 되죠? 여기 있네요. 이걸 양쪽에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기 x를 하면 이게 생각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생각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변을 x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x-x분의 1이 5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놈이 x-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됐었고요.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주면 얘는 x-x분의 1이 되겠죠? 2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니까 x가 남고 마이너스 x분의 1. 그럼 끝났네요. 아까 이거 찾았으니까. 그죠? 는 5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됩니다. 25에서 10 빼면 15에다 2 더하니까 17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값 구해내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이게 변형식이에요. x를 직접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직접 집어넣어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변형된 공식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8번에 x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요. y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어쩐지 이 둘은 약간 켤레 느낌이 좀 나죠, 그죠? 자, 그리고요,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를 계산해봐라, 뭐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리화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여기에 뭘 곱합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여기에도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y도 봅시다. y도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할까요? 그럼 여기에도 뭘 곱하면 좋겠어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합시다. 는 그러면 여기는 2 빼기 3이니까 또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모양이 하나는 모양은 다 똑같은데 부호만 하나 좀 다르네요. 이걸 약간 켤레 형태의 문제라고 합니다. 켤레가 나오면 뭐가 좋냐면 더한 거랑 곱한 게 좀 쉬워져요.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더하면 요거는 없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곱하면 또 간단해져요.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랑 곱합니다. 곱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3, 그죠? 물론 이렇게 둘이 곱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분배하셔야 돼요. 그런데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 가운데 두 개는 요놈은 사라져버려요. 값이.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거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얘만 남아요. 그래서 합차 공식 이용하면 요거의 제곱 2죠. 요거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더한 것과 곱한 게 좀 간단해지기 때문에 요놈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랑 같죠? 거기에 마이너스 xy가 있으므로 얘는 마이너스 3xy가 되죠.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에요. 빼기 3xy네요.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답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값을 갖게 됩니다. 다시요. 항상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유리화를 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둘의 관계가 켤레 관계면 그냥 더하고 곱한 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변형식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습니다. 이게 곱셈 공식과 변형입니다. 더욱더 많은 연습을 하시고 아마 수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은 이해와 암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수학은 이해와 암기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연습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연습이 하기 싫어지면 수학은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건 또 어쩌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수학의 또 다른 묘미를 또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고 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또 심한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